여기다가 옵션 막 때려 줘도 이거 많이 팔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차 팔리겠어요? 드라이빙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스토닉 디젤, 이번 영상에서는 고속주행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이제 고속주행 때 파워트레인의 한계 그리고 아쉬움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젤 모델은 가솔린 대비 파워트레인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고속주행 80km 이상에서 120km 이상까지 이제 주행을 할 때도 토크가 주는, 쭉 밀어주는 두꺼운 토크가 좀, 왜 토크를 두껍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힘이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고속 영역에서는 역시나 저속 구간과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하자면 디젤 모델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빠르게 가속이 되면서 운전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기 쉬운 이유가 엑셀을 굳이 하이 RPM을 쓰지 않더라도 뭐 3000rpm 요 언저리까지만 RPM 올라가도 쭉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느낌으로 쭉 가속이 되기 때문에 가솔린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운전이 편하고요. 이 가속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제 하자면 아반떼나 K3 같은 가솔린 모델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 디젤들만의. 디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다른 매력이 있는데 고속 영역에 사실 가속 성능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K3 아반떼 가솔린 모델보다 조금 못합니다. 가솔린 모델들의 또 이제 장점이죠. 그 하이 RPM을 쫙 돌려주는, 그렇게 되면서 쭉 가속이 되는 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더군다나 스토닉 같은 경우는 회전 질감도 많이 좋지가 않고 레드존은 4500rpm인데 실제로는 거의 쓸 수 있는 RPM은 4000이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 영역에서 디젤 엔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소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80km가 넘어가면서 역시나 K3나 이런 모델들처럼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상당히 느껴지고요. 디젤 엔진 자체가 저속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전 질감이나 음색, 사운드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티볼리 대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7단에서 시속 80km로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한 RPM 1500 쓰면서. 근데 이때도 지금 이제 소음이 엔진에서 갤갤갤갤 되는 계속 지속적으로 소음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서 엄청난 소음이 올라옵니다. K3보다 하부 소음이 더 심한 것 같아요. K3 아반떼보다 하부 소음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좀 가속을 해볼게요. 70km 이 정도에서 제가 풀악셀 때려보겠습니다. 이제 100km고요. 110km, 120km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70km에서 120km까지 가속되는 이 추월 가속 성능은 뛰어나다고는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가솔린 모델 대비는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코나 디젤이나 제가 타고 있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많이 처지는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이제 출력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겠죠. 어차피 DCT는 코나도 같은 DCT를 쓰니까 이 DCT 미션이 DCT 미션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7단 1500rpm에서 속도는 80km. 자, 여기서 이제 추월 가속이라고 그러죠. 제가 단수를 4단까지 내려서 가속하면 RPM 빨리 올라가요. 시프트 다운 시 RPM은 빨리 올라가는데 동력은 걸리지 않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갑니다. 차가. 이제 6단에서 9단 내려볼게요. 80km에서 자, RPM은 3000 올라갔어요. 근데 차가 안 나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가속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 기아의 DCT들의 문제예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코나에도 있거든요. 코나 리뷰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코나는 이 스토닉 대비 출력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이 딜레이 현상이 좀 더 확연하게 느껴져요. 확연하게.
스토닉은 코나보다는 조금 덜 느껴지거든요. 그게 티볼리가 시프트 다운이 굉장히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티볼리 같은 경우는 시프트 다운을 하게 되면은 RPM이 치솟고 치솟은 만큼 차가 나갑니다. 이 스토닉은 시프트 다운을 하면 RPM이 치솟는데 차는 안 나가고 있다가 엔진만 왱 돌다가 조금 있다가 DCT가 딱 붙는 느낌이 나요. 딱 붙으면서 차가 나갑니다. DCT가 떨어졌다가 붙을 때 그 반클러치 상태가 한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게 딜레이가 거의 체감적으로는 한 1.5초 정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급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7단 DCT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가솔린 모델에 달려있는 6단 자동 변속기랑 비교를 하자면 넘사벽이에요. 7단 DCT가 훨씬 좋아요. 6단 자동 변속기랑 비교를 하자면 7단 DCT가 훨씬 좋아요. 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이제 비교해서 타보니까 이 7단 DCT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티볼리 같은 모델에 있는 ICJ 자동 변속기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직까지는 현대기아의 DCT 기술이 조금 더 숙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스바겐 계열이 쓰는 DCT하고는 사실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시프트 업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시프트 업은 굉장히 빨리 변속이 되니까. 근데 이 시프트 다운에서 이 클러치가 떨어졌다가 미트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요거는 굉장히 큰 그 현대기아차의 단점인 것 같아요. K3나 아반떼를 제가 굉장히 극찬을 했던 게 그 IVT 변속기가 굉장히 변속이 빨랐기 때문에 시프트 다운이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구동 소진율도 없고 동력이 제대로 딱 전달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이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 스토닉은 DCT가 좀 더 숙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2,100만 원이 넘어가고 2,1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인데 지금 옵션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차에. 그러니까 옵션 좀 추가하고 하면은 지금 스토닉 같은 경우도 2,200, 2,300 나올 거예요. 과연 이 고속주행에서 아반떼 가솔린이나 K3 가솔린에 비해서 좀 장점을 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속주행의 승차감은요, 이제 가솔린 모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운싱과 피칭이 좀 많이 좀 느껴진다고. 디젤 모델은 가솔린보다 중량이 조금 더 무거워서인지 가솔린보다는 조금 나아요. 가솔린보다는 조금 낫지만 역시나 피칭이나 상하 바운싱이 좀 다른 경쟁 모델들 대비 좀 많이 느껴지고요. 티볼리랑 비교를 하자면 티볼리가 이제 거의 한 120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고속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지 못하거든요. 티볼리 같은 경우.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티볼리보다는 고속주행 질감이 월등히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속주행에서는 티볼리 대비 승차감 저하가 많이 심하지만 고속주행에서는 티볼리보다 훨씬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조금 가속을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110km인데도 막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물론 도로의 조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제 같은 길을 다니는데 K3나 아반떼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전혀. 그런데 지금 얘는 위아래로 느껴지는 피칭과 상하 바운싱이 계속, 그리고 잔진동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이 고속에서의 승차감은요, 굳이 이제 티볼리, 스토닉, 코나를 따지자면 코나가 가장 좋습니다. 고속주행 이 질감은 코나가 가장 좋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굉장히 힘겹게 140까지 가는 거에 비해서 디젤 모델은 좀 여유롭게 140까지 갑니다. 근데 140부터 가속이 이제 느려지기 시작해서 150까지 올라가고요. 150부터 정말 느리게 16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60에서 정말 느리게 170, 계속 기다리면 180까지도 갈 것 같긴 해요. 실질적인 이 차감작의 가속 영역은 한 150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토닉이 조금 괜찮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한 120km 정도 되는 그런 고속 영역에서의 그 코너 있잖아요. 120km 정도 되는 그 고속 코너 영역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요. 고속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막 불안하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좀 상당히 안정감 있게 돌아 나가는 그런 느낌은 좋습니다. 예,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승차감을 논하기에는 승차감과 뭐 진동 소음 같은 걸 논하기에는 힘듭니다. 예. 그래도 가솔린 대비 훨씬 이제 여유롭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가솔린에 비하면 추월 가속 성능도 훨씬 뛰어나다는 점, 이제 이런 점들은
장점이 되겠죠. 지금도 약간 DCT가 악셀을 밟으니까 버벅거리면서 변속이 됐어요. DCT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변속, 거의 없는 동력 손실, 체결감, 막 수동 변속기 같은 체결감, 이런 걸 좀 기대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스토닉에 달려있는 DCT는 그런 기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 변속기보다 조금 더 빠른 변속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이신제 6단보다는 조금 느린 그런 변속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결이 되고 나면 직결감은 있어요. 체결이 일단 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딱 그 미트가 되고 나면은 DCT 특유의 그 직결감은 있어요. 아니, DCT인데 직결감이 있어야지. 이도 없으면 어떡해. 그런 직결감은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가격을 이제 지금 이 차가 2,100만원이 좀 넘어요. 그리고 거의 2,200에 가까운 가격인데, 2,200만원짜리 차가 이 정도 주행 성능을 보여주면 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연비는 트립 제가 보고 있는데, 연비는 지금 리터당 13km 지금 찍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조금 약간 가옥 조건입니다. 가옥 조건으로 좀 주행을 하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연비는 트립상이 뭐 모르겠어요. 이게 차마다 이제 트립이 다르니까, 이제 K3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오차가 있었어요. 트립 컴퓨터랑 실리 연비랑 풀투풀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10% 정도 본다 그러면 이제 리터당 12km 정도 보면 되는데, 코나랑 뭐 대동소이한 수준이고요. 티볼리랑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스토닉 가솔린 대비 굉장히 좋은 연비고요. 스토닉 가솔린은 트립상 9.5였는데 제 생각에는 9.5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이 워낙 없어서 계속 3000rpm, 4000rpm, 5000rpm 쓰지 않으면 일상 영역에서도 좀 주행이 힘들기 때문에 연비가 주는 이점은 있죠. 근데 K3나 아반떼도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들도 IVT를 쓰면서 제가 굉장히 가옥 조건으로 돌렸을 때도 리터당 11, 12 이렇게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스토닉을 연비를 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가솔린 모델 대비 월등히 좋지만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스토닉을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K3랑 아반떼가 차가 너무 잘 나왔어요. 파워트레인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디젤 모델 못지않은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가솔린 특유의 그런 또 성능도 있고, 또 조용하고, IVT 엄청 빠른 변속기. 제 생각에는 스토닉에 만약에 가솔린 모델이 1.6m MPI를 올리고 6단 빼고 IVT 8단을 넣어서 좀 재출시를 한다면, 지금 1.6 터보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1.6 터보가 맞는, 타보질 않아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K3랑 같은 파워트레인으로 좀 세팅을 해준다면, 그러면서 K3랑 비슷한 가격대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취향에 따라서 K3를 선택을 하거나 스토닉을 선택을 하거나,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럼 K3를 선택을 하고, 아니 나는 그거보다는 예쁘고 귀여운 게 좋아 그러면 이제 스토닉을 선택을 하고, 뭐 요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스토닉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에 이 정도 파워트레인이라면 여기다가 옵션 막 이거 많이 팔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차 팔리겠어요? 네? 같은 값이면 저 같아도 좀 티볼리 디젤로 가죠. 티볼리 디젤이 일상 영역에서는 훨씬 운전하기가 편한데, 그리고 티볼리는 뒷자리 공간 뭐 리뷰를 하겠지만 뒷자리 공간 훨씬 넓거든요. 이거는 기아 자동차에서 잘못 세팅을 하지 않았나. 파워트레인을 조금 이제는 좀 변화를, 좀 가솔린 모델도 변화를 주고, 디젤 모델이라 그러면 방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지금 이거는 방음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엔진 개개거리는 게 그대로 저속에서도 들어온다는 거는, 저 RPM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방음 거의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스토닉. 고속주행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 실내와 편의사양들에 대해서 리뷰를 계속 할 테니까요. 스토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